네,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를 희곡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희곡으로 바꾸어 쓰는 방법, 날단학교 적으면은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네, 이야기를 희곡으로 바꾸는 방법은요, 크게 일단 먼저 이야기의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을 한 다음에 희곡이나 이야기나 둘 다 이야기의 특징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그럼 그 표현하는 방법을 어떻게 바꾸었으면 좋을지 그것만 생각한다면 시에서 이야기로 바꿀 때는 상상해서 내가 이걸 상상해서 내 경험을 덧붙여가지고 이야기를 더 만들어내야 돼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야기는 좀 더 생생하게 표현만 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희곡으로 바꾸어 쓰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야기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야기는 항상 이거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물, 사건, 배경이 있어요. 자,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 그리고 인물의 성격, 또 인물의 행동, 인물의 말 이런 것들이 같이 사건을 만들어 가죠. 그러면은 희곡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희곡에도 똑같이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그대로 있는데 이 인물, 사건, 배경이 나타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이야기의 특징, 인물, 사건, 배경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읽으면서 잘 파악하고 요거를 희곡에선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그걸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만 알아도 이야기를 희곡으로 바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바꾸는 방법 한번 알아봅시다.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들입니다. 자, 먼저 배경이나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야기에서 보면은 배경이나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그냥 보면은 이해가 좀 안 갈 수 있으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건 교과서 쪽수 중 일부인데요. 네, 여기다 놓고 볼게요. 네, 배경과 인물에 대한 설명 어떻게 나와 있는지 봅시다. 자, 교과서에 있는 100번째 손님이라는 이야기의 한 부분인데 자, 여기 보세요. 옷차림이 남루하고 얼굴에는 군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인물에 대한 설명이죠. 이 인물에 대한 설명, 희곡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희곡에서는 이걸 나타내는 거를 두 글자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네, 알고 있는 친구들 있죠. 해설이라고 합니다. 해설. 배경이나 인물에 대한 설명을 그 장면마다 해설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럼 인물의 말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이야기에서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렇게 옆에 보면 따옴표가 있죠. 큰 따옴표인데요. 이 큰 따옴표와 마침표가 있는데 얘를 희곡에서는 어떻게 하죠? 희곡에서는 따옴표를 쓰지를 않습니다. 따옴표를 쓰지 않는다. 큰 따옴표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말로 적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사라고 하죠. 대사. 자, 이 대사와 해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 그 당시에 인물이 어떻게 움직인다, 인물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야기 속에는 나오는데요. 이야기 속에 보면은 여기 조금 가려졌네요. 자, 이야기 속에 보면은 할머니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머뭇거렸습니다. 자, 인물의 행동을 그래서는 따옴표가 아닌 그냥 글로 쓰면은 인물의 행동도 나타내게 되죠. 이야기에서는요. 그런데 희곡에서는 얘를 어떻게 나타내죠? 희곡에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엉거주춤하며 춤한 자세로.
자, 이것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네, 얘는 지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희곡에 나타나는 해설, 대사, 지문 이 세 가지로 이야기의 내용을 잘 표현만 하면 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듣고 정리해서 내일 아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